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야, 요즘 또 부동산 시장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라고 네. 슬슬 궁금증이 이제 배꼽 밑에서부터 슬슬 올라와서 네. 후드 근처로 올라오면 반드시 출연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우리나라 부동산의 네. 대마왕. 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네. 사실상 뒤에서 쥐락펴락하는, 네. 웬만한 부동산 보도에 이 기사 괜찮네 싶으면 항상 최부심의 최상욱 작가에 따르면 이렇게 코멘트도 항상 해주시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유튜버입니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올리고 싶거나 내리고 싶거나 네. 최상욱 작가님을 잘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분이죠. 최상욱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욱입니다. 여기 스튜디오가 넓어졌네요. 네. 돈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훌륭합니다. 네, 최 작가님도 많이 버세요. 예, 벌어야 되는데. 네. 화이팅! 구독자 몇 명? 14만 8,500명 14만 8천 명. 네. 1,500명 네. 더 해주시면 저기 15만 제가 명. 최부심 자주 보지 않습니까? 네. 구독자 분들이 다 클릭하나 봐요. 올리면 막 14만 클릭이에요. 언더스탠딩도 왜 그러세요? 클릭수도 높고. 네. 예. 모기업을 넘으셔서. 최상욱 작가님. 요즘 부동산 시장에 뭐 제일 핫한 주제, 요거는 좀 생각해볼 만하다. 그러면 있으면 오늘 그거 하고. 네. 안 그러면 제가 궁금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죠. 그 노후계획도시법이 어쨌든 민주당에 의해서 재점화가 됐으니까 그 또 이진우 기자님이 또 이프로님이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또 질문하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이제 할 때가 되어 갔잖아요. 이제 30년 됐으니까. 네. 그럼 재건축 하세요. 뭐 저 서울에서도 낡은 아파트도 알아서 재건축하니 네.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뭐 안전진단도 받고 해보십시오.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게 그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부분 안전진단 때문에 일단은 뭐 뜨거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행 도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의 기본 개념은 구조물 점검을 통해서 안전하면 그대로 존치하거나 아니면은 안전한 구조물이니까 리모델링으로 위에 좀 쌓을 수가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D등급 이하로 좀 불안전하다면은 멸실 혹은 재건축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준공된 일기 신도시 연령대의 아파트들은 지금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게 된다면은 거의 대부분 안전 진단에서 높은 등급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간상 한 10년은 더 기다려야지 될 법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작년 대선 공약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공약을 했거든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고 해당 30만 호 주택을 40만 호로 늘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 출범 이후에 당연히 후속 조치가 따라 붙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가지고 올해 2월 달에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위가 있으니까 국회 18개 분과에서 국토위가 나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3번 이상의 회의를 했는데 예. 마지막 회의가 9월에 있었거든요. 9월에 거의 첫 대사가 이거예요. 오늘 회의 때 통과 안 되니까 그 소위가 아니라 소소위를 만들든 소소소위를 만들든 그 논의를 하자 이러면서 사실상 거의 통과 안 되는 분위기로 갔었는데 구체적인 안이 안 올라왔다? 그래서 네. 통과 못 시킨다? 네, 왜냐하면은 이 법의 그 쟁점 사항이 거의 한 10개 이상이거든요. 10개 이상인데 그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뭐라 그러 수렴하는 형태로 회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확산되다 보니까 회의를 하면서 3번의 회의를 했는데도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이게 이대로는 논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다음 회의 때 또 할 수 있게 소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자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재점화를 시켰죠. 갑자기 연내 통과시키겠다. 쟁점 사항이 뭡니까? 쟁점 사항이 가장 많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쟁점 사항부터 말씀드리면은 노후 계획 도시의 그 정의부터가 일단 쟁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 공약에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명징하게 일기 신도시라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형평성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왜 91년에서 95년 같은 연식에 준공된 전국 아파트는 180만 호인데 네. 일기 신도시는 30만 호만 챙겨주냐? 아하. 예, 그러니까
뭐 1994년 데뷔하신 서태지와 아이들 다른 아파트 연식들도 있는데 네. 150만 원은 뭐냐?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대상을 늘리자. 노후 계획 도시로 그러면서 준공 30년이 아니라 준공 20년으로 일단 단축시켜줬고요. 근데 준공 20년으로 하면은 대부분 택지개발지가 들어가니까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로 한 거예요. 예. 10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는 1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 주택수로는 한 8천에서 1만 세대 정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사실 근거가 뭐냐? 100만 제곱미터는 왜 나왔냐? 50만 제곱미터를 하면 안 되냐?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면적에 대한 기준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이 결국은 일개 신도시 재건축을 빨리 하겠다고 한 거니까 네.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통과, 그 다음에 재건축의 수익성을 위해서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그 특례를 통해 가지고 더 부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면제해주는 그런 특혜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노후계획도시법에 해당하는 지역에만 용적률 특례를 주는데 어느 정도로 주냐면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배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3종 기준으로는 450%까지 올라가. 원래 300이 법적 네. 상한이니까. 네네네. 300에 450까지 올라가니까 여기를 그러면 450까지 주는 그런 특례 용적률이 어디냐? 보통은 300이면 360 정도를 주는데 450까지 주는 그거는 뭐냐? 이렇게 그 특혜의 근거가 뭐냐? 네. 근데 어차피 그 법 자체가 특혜 주겠다고 만든 법이니까 지정하면 특혜 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굉장히 태클들이 많이 걸렸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현재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주가 발생을 하고 네. 이주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주변 임차료가 요동치잖아요. 올라가죠. 예. 그런데 그게 현재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1년에 전국 기준으로 10만 호를 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그리고 전국에 10만 호 이상 정비 사업을 집을 한 적- 헐고 네. 뭘 지은 해가 없었다. 네, 없었죠. 다시 지으려고 집 허는 숫자는 1년에 10만 호 이하였다는 거죠. 네네네. 뭐 10만 호 이상 그 멸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야. 지금 전국에 이렇게 이 대상 주택 수는 전국 51개소에 400만 호나 되거든요. 근데 이런 규모의 주택을 분당만 하더라도요. 분당도 지금 9만 6천 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를 동시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구역을 쪼개서 하겠죠. 한꺼번에 하면 전국이 난리 나니까 집이 없어지니까. 분당 전체를 드러내면은 거기 계신 30만 명이 어딘가 살아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게. 이제 순환 정비를 하게 되는데 예. 그거를 현실적인 레벨에서 분당을 15년에 걸쳐서 순환 정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5년.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맨 마지막 건 15년 후에 시작입니다. 그러면 분당을 15토막을 내서 네. 첫 해에는 1번 아파트들, 1번 방 아파트들, 두 번째는 2번 방 아파트들 이렇게 차례차례 부시고 예. 그렇죠. 마지막에는 15번 아파트를 부신다. 네. 그런 순환 정비 계획 하에 중요한 거는 공사가 1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사부터 한 3년에서 뭐 길면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세대를 15년으로 나누면 1년에 7천 세대씩 멸실되는데 네. 3년이면 2만 1천 세대, 5년이면 3만 5천 세대가 돼요. 네. 그러면은 맥스 3만 5천 세대의 이주 단지 건설이 필요한데 그거를 지자체장한테 하라 하고 있어요. 알아서 만들어라. 예. 법에. 그렇게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이 이게 2월 9일 날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게 국토부 입법 발의를 하면서 일개 신도시 그 지자체 시장님들 5분을 모아서 그 뭐 환영사를 들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거를 환영한다 한다면 그다음 얘기 뭐냐면은 우리 시에는 땅이 없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시는 돈도 없다. 그래서 이주 대책을 현실적으로 지자체장이 짓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집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인구 30만 명 도시에는 그 도시의 기반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 네. 공원부터 시작해서 뭐 환경 시설, 그다음에 뭐 에너지 시설, 공간 시설 등등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네. 현재 분당에는 딱 그 분당 사이즈에 맞는 도시 기반 시설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용적률이 210%짜리 아파트 단지가 450 450%까지 올라가면 더블이 되는 건데 인구가 2배 는다는 거죠. 네, 인구가 2배 느는데 그럼 기반 시설도 2배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 기반 시설도 누가 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도 정비 사업의 사업자 또는 지자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반 시설 중에서는 광역 교통 시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성남시에서 다른 시도로 연결되는 그런 교통 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그거를 기초단체장 레벨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시 기반 시설이랑 이주 계획 부분에서 완전히 병목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 이 논의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9월 회의 때 그 국토위원들이 엄청난 질의를 해요. 주택 이주만 있는 게 아니고 상가도 있지 않냐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 멘탈이 나가버려요. 상가도 있지 않냐, 분당에 상가가 몇 호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분당 상가 파악된 게 없고 토지 이용 계획도상 상업용지 면적이 3%니까 그건 저도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2월에 발의해가지고 9월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네. 상가 이주도 필요하다는 걸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가 조사도 안 돼 있다면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해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9월 회의록이 공개되고 나서 그 회의록을 쭉 읽어본 다음에 국토부가 2월 달에 재정 발표하고 나서 인플루언서들 대상으로 백브리핑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두 번째 백브리핑가 초대받아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그거 언제 했다고요? 2월 달에요. 2월 9일에 이게 발표가 있었어요. 그때는 왜 언더스탠딩을 안 불렀죠? 아, 언더스탠딩을 안 불렀냐고요? 네. 그거는 국토부에 따지셔야죠. 저한테 따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향력 없는 유튜브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개인 어떤 그런 막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그 유명한 유튜버만 불렀다. 예. 그 국토부에서 지정하는 인플루엔서라는 게 있어요. 네네. 어디 한번 우리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떤 여론이 만들어지는지 보여드려야 됩니까? 아, 그럼? 예. 근데 저는 그 회의 이후로 계속해서 백브리핑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초대받아서 간 적 없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그때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불편했구나. 네, 뭐라고 했냐면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지자체장이 이주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냐? 기초단체 그 광역 계획이랑 그래서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최부심을 안 부르더라. 네, 저는 아예 안 불렀습니다. 그다음부터 저 지금 교류가 없습니다. 뭐 근데 여튼 중요한 거는 그 나왔던 얘기들이 네. 9개월 동안에 국토위에서 그대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토부 1차관, 2차관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5월 달에. 예. 김호진 차관이라고 새로 오셨어요. 국토랑 교토니까 국토부 쪽으로. 예. 새로 오신 그 차관도 이거를 백업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을 건데 공부를 해보니까 법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9월 회의 때는 이게 보안이 좀 많다는 거를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다 공감이 있었고요. 일기 신도시가 언제까지 노후주택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하고 싶다면 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러면서 어느 정도 공감 필요성이 있었는데 네. 현실적인 부분에서 막혀가지고 이걸 하는 거를 갑자기 지난주 민주당 국토위원이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그 순간 이 법에 갑자기 정치적인 어젠다가 돼버린 거죠. 실질적인 관점에서 막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연내 통과는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디테일한 그 연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완도 아무것도 없었고 9월 회의 이후에 국감을 바로 했기 때문에 아무 회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떻게 연내 통과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돌아가는 사단을 보니까 그냥 총선 시즌이 되니까 그냥 선거용 어젠다로 발표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인 레벨에서는 이 법은 당장 통과를 할 수가 없죠. 여당이 추진하든 야당이 추진하든. 네. 그래서 심지어 국민의힘 김의국 의원은 이분은 국토부 출신 의원이신데 이분은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요. 일기 신도시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노후 계획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법은 양두구육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일기 신도시법인데 그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노후 계획도시법이라고 부르지 않냐. 그래서 그냥 양두구육법이다 이렇게 국힘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그 연내 통과 인터뷰 이후에 모 언론사가 김의국 의원을 또 인터뷰하거든요. 그럼 나라도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자면은 보완할 게 산더미인데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총선 전에 어젠다로 만든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 국토위원이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진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용적률이나 뭐 그런 부분이 사실 용적률이 제일 관심이 있죠. 1번 용적률을 450 정도는 줘야 거기서 재건축이 일어나고 할 텐데 왜냐하면 강제로 지금 다 빨리빨리
나가세요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가 되면 하세월이니까. 네. 근데 나가라고 하면 재건축을 할 때는 추가 분담금을 내도록 해야 되는데 나 추가 분담금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하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적어도 추가 부담금 안 내도 될 만한 수익률은 만들어주고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400% 450%가 돼야 되니 450%안 만들어 놓으면 이게 진행이 안 될 텐데 그럼 일기 신도시만 무슨 뭐 장군의 아들입니까? 전국의 낡은 아파트들은 다 똑같은 상황인데 다 450으로 해줘야지 왜 여기만 해줍니까? 네, 그래서 서울시가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특례 용적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법인데 네. 그럼 서울시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럼 우린 뭔데? 그러니까 이 법이 애초에 등장할 때부터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국회의 국토 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 현실적으로 그럼 이 법을 적용을 했을 때 정비 사업을 어딜 제일 먼저 할 것 같냐?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 분당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민주당에 있는 맹성규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럼 이 법은 분당 특별법 아니냐. 아예 이렇게 발언을 했고 아까 김희국 의원은 일기 신도시법 양도구역법이다 이렇게 발언해서 모든 사람이 이 법이 분당을 위한 법이라는 거를 공감을 하고 있고 거꾸로 말하면 일기 신도시 안에서도 다른 4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의 수익성이 용적률을 주더라도 확보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450% 받아도 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데 받으려면 동시에 지자체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주대책이랑 그러니까 이주대책이랑 광역 기반 시설을 지어야 되는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담금 내야죠. 뭐 어떻게 해서든. 예를 그 동네 들면은 뭐 주민들이. 군포시가 됐던 뭐 몇 개 지자체에서는 고양시도 똑같이 말했는데요. 우리 시는 그거 안 됩니다. 그 기반 시설이 그러니까 도시가 크면 클수록 기반 시설도 1.5배에서 2배로 늘어나야 되니까 그거를 도로를 어떻게 2배로 늘린다거나 아니면 학교나 공원이나 그리고 이 법에서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많죠. 리모델링도 넣고 정비 사업도 뭐 그러니까 단독주택도 넣고 등등 많았는데 결국 핵심은 왜 91년에서 94년 준공된 그 시기의 아파트만 다른 아파트도 아니고 그 시기의 아파트만 안전진단 면제라는 그 바로 직전에 지금 목동 같은 80년대 아파트는 안전진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서울시장 입장에서 아니면 구청장 양천구청장 입장에서는 기초단체장이 우리도 노후계획도시법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노후계획도시법은 결국 지자체장이 지정해야지 되거든요. 네. 그냥 지정 안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고 지정할 때는 그러니까 거의 결정이 됐어요. 일기 신도시 지정할 거로 대충 다들 분위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민원을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목동은 왜 안 하냐? 예, 우리 지자체장 너 왜 지정 안 하십니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과돼도 뭔가 근데 지정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럼 목동 이주계획 다 수립해야 돼요. 그렇죠. 목동 뭐 그렇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450% 줘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주계획 수립하고 기반시설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부담이 현재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그냥 개별 아파트 단지 하나 정비구역 아니면 묶어도 2-3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정도 해가지고 뭐 알아서 하시죠 이러면서 이주 계획은 그냥 민간 시장에 이렇게 퍼지시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막 욕먹을 일이 없는데 이제 이 법이 진행되고 나면은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야. 일부 기초단체장들은 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거의 전국토가 450% 용적률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면 안 되네. 좀 이따 해야 되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들은 완전히 지금 뭐 진작 말하든가. 분노 상태죠. 그 가뜩이나 정비 사업을 하면 비대위가 있는데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또 비대위가 만들어져가지고 재건축하자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갑자기 올스톱 돼버렸고요. 올해 2월 9일 이후로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리모델링도 애초에는 리모델링을 뭐 안 넣니 어쩌니 하다가 나중에 또 갑자기 넣고 이러면서 완전히 아수라장이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연내 통과를 시키죠? 나 그래서 뭔 생각인지 언더스탠딩 쪽에서 한번 부르셔가지고 그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요? 네. 그러니까 저 유튜브 저 백브리핑 할 때 매번 불러줬어야지. 지금 최 작가님 화 많이 났잖아요. 예? 물론 최 작가님의 인격상 그 뭐 그거 안 불러줬다고 뭐 화내고 뭐 불러줬다고 칭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게 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아예 처음부터 안 부르는 거야. 우리 되게 좀 서운하네.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했을 텐데. 그 이후에 이 주제로 네. 회의한 적은 없었을 것 같고요. 다른 주제로
뭐 아니, 가끔 무슨 주제로 백브리핑을 하는 하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네. 벌어지는 어떤 이슈에 언더스탠딩이 개입 안 하는 게 어디 네, 있습니까? 언더스탠딩 하셔야죠. 왜냐면 기자 이렇게 연합인데 아,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서운하네, 정말.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따로 해보고요. 네네. 그러면 연내에는 안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네. 450% 용적률 줘도 돼 안 돼 이것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한 2주 대책을 세우려면 집을 근처에다 지어야 되는데 네. 잠깐 중국에서 빌려올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블라디보스토크 뭐냐면 아파트 한 땅이 없어요 옆에. 그러니까 최소한 그 분당은 96,000이지만은 네. 일산도 7만 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2만 세대급 혹은 3만 세대급 을 지어야 네. 그래야 이분들이 여기 옮겨 살고 그거 부시는 동안 살다가 다시 새 집 아파트 지어주면 그렇게 되면 그 집은 또 빈집 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순환 정비로 15년 이상 가는 집이니까 나름 수명이 있는 집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듈 주택을 쓰네 어쩌네 하면서 열심히 그 백업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지 않고 뭐 그러니까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 세수입도 줄어들었는데 각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더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그걸 해라 그거가 이제 쉽지 근데 않죠. 법은 연내 통과하고 네. 구체적인 것들은 시행령으로 넘겨놓고 총선 끝나고 아니 구체적인 게 중요한 법인데 구체적인 네, 건 그런 생각을 하면 하니까 안 되는 그러니까 똑같이 거예요. 여당에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우리도 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되든 안 되든 이건 신도시의 주민들 표인데 마치 빨간 당이 주도하는 것처럼 되니까 우리도 네. 한다고 하자. 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아 저는 그냥 진짜. 그 발언이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주류에서 만약에 재검토를 한다면은 네, 그냥 정말 아까 그 국민의힘 김의국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네. 소신 발언했다 생각하거든요. 네. 당을 떠나가지고 이게 현실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작가님, 되게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네. 됐는데 저 재건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30년이니까 안 해도 되지만 40년, 50년 지나면 언젠간 해야 되는데 20년 후라고 이 고민의 상당 부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20년 후에도 답 없고 30년 후에도 답 없으니까 뭔가 계획과 방침은 아이디어는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올해 연말까지는 답 안 나오는 건 알겠지만 시간을 주면 아이디어가 나오긴 나옵니까? 할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은 해요? 즉 대체 신도시를 옆에다 지어서 그분들을 옮겨놓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다 하고 다시 그 대체 신도시를 없앨 수도 없고 근데 그 도시 기반 시설이라는 개념 때문에 일기 신도시는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기반 시설을 기반 시설을 추가적으로 광역 기반 시설을 더 지금보다 1.5배 이상 공급할 물리적인 공간도 없어서 사실상 그래서 리모델링 정도가 현실적인 정비 사업의 수단이었거든요. 일부 단지 뭐 한두 개 재건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분당이 이렇게 높은 용적률로 그 재건축을 해버리면은 일단 뭐 도로가 됐던 뭐가 됐건 엄청나게 막히겠죠. 막히고 뭐가 삐죽하고 이렇게 되는데 인구가 그쪽으로 많이 모일 거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인구 유출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성남시 그 분당구를 바라봐야 되는 성남시 다른 구라던가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출을 걱정하면서도 이걸 반대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인구 감소 국가로 들어온 지 좀 됐는데 네. 인구 감소 국가로 들어왔는데 특정 지자체에만 인구를 엄청나게 몰아준다. 그럼 다른 쪽에서는 더 좀 가속화해서 감소한다는 거니까 네.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 구간 잘 되는 거니까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어떡하냐. 근데 네. 말씀하신 대로 네. 리모델링도 똑같이 100채 있는 아파트를 100가구 산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100가구를 만들어 하면 답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즉 그 분담금이 늘어나니까 분담금이 부담이 안 될 만큼으로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면 그게 결국은 도시 기반 시설 더 필요로 하는 재건축과 마찬가지여서 물론 콘크리트를 일부 살릴 수 있는 건 있으나 공법도 어렵고 하다 보면 결국 그 비용이 그 비용이라서 리모델링도 대안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리모델링 그러니까 왜 리모델링도 이 법의 논쟁 중 하나였습니다. 리모델링도 원래는 15% 정도 용적률을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현재 그 주택법에 들어 있는 법에서는 근데 이 여기에 편입시키게 되면은
1.4배 이상을 줄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혜택이 좀 커지거든요. 용적률 높여주는 거죠. 네, 높여주는데 네. 용적률 부분에서 바로 리모델링 지적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재건축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몇 개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으면은 기반 시설 새로 공사할 면적이 나오니까 네. 재건축은 오케이인데 리모델링은 딱 고단지에서 그렇게 올라가는 건데 음. 그 왜 특례 용적률을 줘야 되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현행 기반 시설 체제가 유지가 되려면은 리모델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기도 한 거예요. 지금 용적률을 준다면 용적률을 줘버렸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안 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재건축이 됐었던 거는 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에서 재건축이 됐었던 거는 도시 기반 시설이 어느 정도 그 올라간 용적률을 수용할 수 있는 저밀도로 기존에 개발되었었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고밀도로 바꾸더라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했단 말입니다. 반포 주공을 저 아크로로 바꿔도. 네, 100몇 프로였으니까요. 네네. 100몇 예. 프로였으니까는 그런 건데 이미 그러니까 200 몇십 %로 되어 있는 단지를 400대로 올려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현재의 인프라가 수용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높은 용적률을 주기 어렵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이해는 돼요. 그런데 네네. 리모델링을 하면 그럼 값싸게 할 수 있냐면 그게 아니니까. 네. 리모델링도 추진하려면 추가로 더 지어서 그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재건축을 해서 막 지하에 뭡니까 그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뭐 삐까번쩍하게 해놓으면 그래도 일반 분양을 조금 비싸게 할 수 있으니까 공사비 충당이 되지. 네. 원래 있던 뼈대에다가 위에다 3층 더 올린 그 일반 분양 아파트를 거기에서도 이제 위층은 자기들이 갖고 1, 2, 3층 분양할 텐데 그게 일반 분양이 돼서 제가 뭐 수지가 리모델링을 맞아요? 막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모델링도 답이 되냐 안 되냐. 원래 리모델링도 1대1 리모델링이었는데 네. 소위 이런 정비 사업류 리모델링. 그러니까 일반 분양 물량을 나와서 분양 수익을 통해 가지고 소유주들은 돈을 내지 말아라 네. 하는 이 정비 사업이 묻은 순간부터 리모델링 잘 안 된 거 아시죠? 그렇죠. 원래 종전에 리모델링 사업은 잘 됐었습니다. 1대1로 소유주들이 그냥 일대일로 내가 돈 낼게 자기네도 하면 이러면서 되니까. 1대1로 잘 올리고 있었는데 그냥 필로티만 띄워가지고 한층 올려서 그냥 새집돼서 나름 잘 되고 있었는데 2013년에 리모델링 활성화 이러면서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남의 돈으로 해라 이러면서 일반 분양을 늘리도록 하고 정비사업 물을 묻혀버리니까 그럼 그거 왜 내가 제 돈으로 해야 되죠? 남의 돈으로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리모델링 올스톱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남의 그 일반 분양 수익으로 하겠다는 그런 정비사업류의 생각이 리모델링 시장을 지금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노후 계획 도시법에도 똑같은 컨셉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그 개발 단지별로 진행하고 안 하고가 선택이 될 건데 그냥 한 방에 싸가지고 다 해버리려고 하니까. 다 해라. 그러면은 이거 해제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비구역 지정된 거 해제하려면은 분당구에 있는 뭐 아파트가 지구 단위로 정비구역 지정됐다. 그럼 분당 구민 50%의 반대표를 얻어야 됩니다. 분당 구민.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는 560세대고 난 하기 싫은데 반대하려면은 구민 반을 모아야 된다니까. 해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알겠어. 에이. 이해돼. 근데 처음에 이걸 집단적으로 하자고 처음에 생각했던 이유는 야 저거 재건축할 때가 집단적으로 오는데 저거 알아서 하세요라고 내버려 두면 말 그대로 분당부터 집값 비싼 지역만 일부만 재건축 깔짝깔짝 하기 시작하고 정작 집값 안 비싼 다른 신도시들은 그냥 저절로 노후화되면서 대책 없다 할 텐데 이거 내버려 두면 어떡하냐. 저 시골의 나홀로 아파트도 아니고 물론 나홀로 아파트도 우리 국민 아파트니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거기는 한 채고 여기는 수천 채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지 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럼 세우자 한 건데 세우려고 해봤더니 답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도시가 뾰족해지기 어렵고요. 지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뼈가 얇으니까 살찌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중으로는 서 있는데 지금 강도 그대로 체중이 2배 커져 버리면 무너진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옆으로 면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도시가 그 외연 확장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지구 장기적인 그런 수요가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인구 가구 수 변화로 인해서 그럼 그런 문제라면은 거꾸로 뭐 외부에서 수요를 하든 뭘 하든 그런 형태로 어떤 일정 규모의 인프라를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체력이 되지도 않는데 특례 용적률을 부여하고 특별 지역만 그러니까 이 법이 뭐
분당에 수혜가 갈 거라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랩에서 일기 신도시에서도 분당 지역이 제일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건 맞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당조차도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 그런 게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너무 정치적으로 흘러가서 안 좋은 것 같고요. 뭐 저는 현실적으로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재건축하게 냅두고 안 되는 데는 그냥 안 되게 냅둬도 나중에 또 어떤 대안이 나올 텐데, 지금은 막 안 되는데 납두면 나중에 어떤 네, 대안이 그럼요. 나옵니까? 아유, 지금 막 노후 건물이나 아니면 빈 건물들이 나오면은 그건 또 다른 용도로 또 디벨로퍼들이 붙어가지고 그 필요한 도시기능 용도의 그러려면 건물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요즘 그 이른바 지산처럼 거의 반값 똥값이 돼야 이제 디벨로퍼들이 그거 사서 그럼 이렇게 해보자가 되지, 그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걱정은 이렇게 돌아가면 지금까지는 낡은 아파트는 다 세월 지나면 새 아파트로 재건축 될 수 있는 줄 알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서울 일부 지역에 재건축되고 최근에 추진하는 거 말고는 이게 새 아파트로 재건축되기가 이제는 어렵겠구나. 네, 그렇죠. 그렇다고 전 주민이 4억씩 5억씩 분담금 내서 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죠. 1대1로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일부 핵심 지역 부유층 사는 동네 말고는 그게 되겠어요? 네, 안 되면 그렇죠. 안 되면 그거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면 계속 슬럼이 되고 주차장 없고 그러다 보면 그럼 이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 그러니까 너무- 도시화나 자본주의 역사가 깊었던 많은 외국에서는 예. 자연스럽게 그런 말씀하신 현상들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도시가 모자이크화 됐었습니다. 공실 있는 부분, 공실 때문에 사람도 텅 비어 있는 그런 중간중간 슬럼. 네,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아. 안 돼 있는 부분, 이렇게 명확하게 블럭 단위로 모자이크화 됐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면 지금 미국 대도시들 가보면은 그 소위 스키드로라 그래가지고 그 세바스찬 바하의 ATN 라이프 스키드로 말고 그 저기 그 스키드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슬럼가가 있는데 그런 슬럼가들이 대도시들의 블럭블럭마다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뭐 멸실되고 고온으로 바뀌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거는 도시의 삶과 죽음상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서울이나 일기 신도시도 중간중간에 막 슬럼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네, 거면 네. 우리는 지금 서울이라는 이유로 인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몇 억, 경기도는 무조건 몇 억 이렇게 지금 가격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부터는 집 살 때 이게 재건축이 될 아파트인지 안 될 아파트인지 판단해서 안 되는 곳은 슬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차라리 허허벌판으로 나가서 새집 짓고 무조건 말지. 슬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또 미국 대도시 주거과 삶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저는 주거는 주거 기능에 부합한다고 보면은 대규모 밀집 주거 지역은 동시 슬럼화가 어렵거든요. 소규모 주거 지역은 슬럼화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서 소위 만 세대 이상급으로 있다. 지금 노후계획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는 주택 수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정도의 주택이 있는 뭐 지역이라면은 동시 슬럼화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일기 신도시 지금 재건축 안 된다면서요? 안 되더라도 여기는 공실화 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건물도 사람이 계속 살면은 이게 완전히 비었을 때 빨리 삭지 않습니까? 그 펜션 같은 거 둬보면 사람이 거주하면은 손때가 묻으면서 장기 이거 고쳐 살면은 그 수명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일기 신도시가 공실될 가능성은 엄청 낮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서울의 소규모 주거 지역이 공실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그럼 음마 아파트처럼 된다는 건데요. 최 대표님 음마 아파트 가보면 아시겠지만 저게 곧 재건축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저 가격이지. 저거 영원히 재건축 안 된대라고 하면 공실이야 안 나겠으나 거기 학원 다니에도 오죽 많아요? 그럼 잠깐 스터디룸으로도 쓰고 뭐 할 수 있겠는데 네. 저 가격이 유지가 되겠냐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뭐 수요가 많은 지역의 노후 아파트, 제가 그 아파트 재건축 수주 영업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 학생 때? 학생 때. 근데 그 드림 사업단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어쨌든 근데 거기는 뭐 공실 공원 될 수가 없죠. 재건축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밀집 주거 지역이니까요. 근데 주택 가격도 높고 임차료도 매우 높기 아니, 당연히 때문에 그렇죠. 뭐 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돼가지고 재건축 거기 무조건 음마가 된다 안 생각하는 게 된다는 게 맞고요. 아니라 네네. 걱정되는 건 그러면 일산은 안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재건축이 되기는
그러니까 재건축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 도시 안에서 그렇죠. 네, 그 다 되는 건 아니죠. 되는 데만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데는 사람 못 살 텐데. 아, 왜 노후 주택도 저기 뭐 고쳐서 충분히 살 수 있다니까요. 지하 주차장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 시설은 옆에 지어주면 돼요. 주차장 같은 그런 시설 같은 거는요. 그리고 뭐, 일산은 전체적으로는 퇴근할 때 걸어가야 되잖아요. 주차장까지. 왜 본인은 안 살 건데 그런 데 가서 살 수 있다고 하세요? 왜? 아니요, 전 일기신도시 거주를 해봤는데요. 이프로님은 거주해 보셨나요? 아니, 저도 신혼집은 네. 일산이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프로님 신혼 때는 거기 아마 새 아파트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거기 새 아파트가 아니었을까요? 네, 새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15, 16년, 15, 17년에 평촌에 거주했었는데 네. 저는 거주 만족도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신도시였고 도시 기능 중에서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통교통학만 힘들었어요. 제가 직장이 어려운 지역이었어가지고 어떡해. 그것 빼고는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야,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1억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해서 조금 깨끗한 시설에 살 수 있지 않을까? 1억은 안 되고요. 네. 짓고 다시 지으려면 건축비라고 하는 게 존재하니까 네. 미니멈 5억은 듭니다. 가구당. 그 어디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 했을 때. 예, 지방 네. 아파트든 서울 아파트든 그러니까 제주 아파트든 그 정도로 완전히 새로 네, 하는 게 저는 아니라 지금 왜 그 저 마감만 인테리어 고쳐도 된다고 할 수 있는- 생각합니다. 아니 네네. 지금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집에 도배를 다시 하면 지하 주차장이 생깁니까? 근데 지하 주차장 건설하는 비용이 그렇게 비쌉니까? 골조공사비 대부분 다 지하 주차장 건설 아, 비용이죠. 그래요? 근데 지하 주차장의 불편함은 있지만 그 불편함 때문에 다른 그 주거 비용이 낮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실내 인테리어만 어느 정도 고쳐도 주거 기능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물론 새 집이 그렇죠. 되면은 반대급부로 새 집이 된 만큼 비싸질 거예요. 네. 네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제 걱정은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해도 옛날에 우리도 살았으니까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소득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주거 환경만 그렇게 열악해지면 이른바 새 아파트가 얼마나 비싸지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 약간 이제 왜곡된 발언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대비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우리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데 집값 주거 환경이 왜 이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주택 가격 자체는 사상 최고 수준이잖아요. PIR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는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서 다른 인테리어를 못 하는 상황이죠. 원래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주거비 소득 중에서도 주거비 지출이 제일 많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여 가지고 좀 네. 내려도 된다. 그러니까 내리는 게 걱정이 아니라 새 아파트들만 따따블 갈까봐 그렇지. 그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에서 따따블로 사는 사람 사걸고 맞아요. 적당한 시설에 맞아요. 살고 싶은 그냥 사람에게 살면 되잖아요. 자기 선택으로 너도 새 살면 아파트 돼. 살고 너도 새 아파트 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저는 나는 새 아파트 아닌데. 대신에 높은 주거비를 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사 갈 집이 네네네. 없어지잖아요. 그럼.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떤 파장이 있을지 좀 상상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네. 이리저리 좀 삐딱한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좀 고민거리가 많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 재건축 잘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국토교통부는 언더스탠딩은 안 부르셔도 좋으니까 기왕 안 부른 거 아니, 언더스탠딩을 불러주십시오. 차부심은 부릅시다 좀. 좀 까칠한 얘기 한다고 그 장관님 앞에서 까칠한 얘기 했어요 또? 아니요. 그렇다고 그걸 또 안 네, 부르면 저는 그런 적은 어떡합니까? 없습니다. 다 소문 납니다. 네. 네. 최부심 최 작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